안녕하십니까. 민법을 잘하는 남자 영찬입니다. 이번 영상은 R자 문제죠. 핵심 문제 레벨 3고요. 계약의 해제와 해지에 관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문제 정도만 정리하시면 충분히 문제를 극복할 수 있고,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 해제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한 문제는 반드시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1번입니다. 계약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9의 기출문제죠. 1번 매도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됐어요. 그러면 매도인 채무자잖아요. 채무자의 고의과실로 이행불능이 됐다면 채무불이행 중에서 이행불능이고요. 따라서 채권자인 매수인은 채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2번 계약이 합의 해제가 됐어요. 자, 합의 해제에 대해서는 합의로 해제했다는 얘기잖아요. 민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단 채무불이행일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합의라는 거니까. 또 채무불이행이 아니니까 별도로 손해배상 해줄 필요도 없는 거고요. 또 반환해야 될 것이 금전인 경우에 이자를 묻히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합의 해제의 경우에는 민법 규정에 적용되지 않아요. 다만 제3자 보호 규정만은 적용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합의 해제에 대해서는 민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요. 제3자 보호 규정만 적용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따라서 다른 자정이 없으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3번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더라도 매수인은 계약 해지의 효과로 발생하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착오를 원인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 참 많이 나오는 질문이 중요하죠. 자, 우리가 적법하게 해제됐다. 채무불이행 원료로 해제가 되면 손해배상 해줘야 돼요. 근데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하게 되면 손해배상 해줄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이러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불이익을 면하기 위해서 해제된 후에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4번 계약의 상대방이 수인인 경우, 자, 해제권 행사는 부정적인 것이니까 전원에게 해야 되거든요.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중 1인에 대한 계약의 해제는 효력이 없다. 오, 맞는 질문이죠. 왜요? 전원이 해야 되니까요. 5번 합의 해제는 채무불이익이 아니니까 손해배상 해줄 필요가 없고요. 받은 돈이 반환할 돈이 금전인 경우에 이자 붙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5번 매도인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합의 해제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 가산하여 의무가 있다. X가 되고요.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이 정도 수준입니다.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행지체 20번입니다. 이행지체로 인한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0번의 기출문제네요. 1번 이행지체 할 수 있어서 안 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해야 되는데 꼭 기간이 명시될 필요는 없거든요. 따라서 1번 이행의 최고는 반드시 미리 일정 기간을 명시하여 최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오, 맞는 질문이죠. 자, 이행지체는 채무불이행이니까 해제한 후에 원상회복도 청구하고 별도로 손해배상도 청구하는 것이니까 2번 계약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오, 맞는 질문이죠. 3번 정기행위죠. 자, 정해진 기간 내에 이행을 해야 의미가 있는 정기행위의 경우에는 이행지체라 하더라도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3번 당사자 일방이 정기행위를 일정한 시기에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이행의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질문은 5 맞는 질문이죠. 자, 답도 나왔네요. 해제는 부정적인 것이니까 전원에서 전원으로 해야죠. 따라서 4번 당사자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 계약 해제는 그 1인에 대하여 하더라도 효력이 있다. X가 되고요. 답은 4번이 됩니다. 5번 상대방의 불이행 의사를 표시한 경우죠.
5번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이 이행을 제공하더라도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할 수 없음을 명백한지 여부는 계약 해제 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맞죠? 다시 말하면 계약을 해제할 때를 기준해서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표시했다면 채고 없이 가로구역을 해제할 수가 있으니까요. 답은 4번입니다. 자, 3번 문제입니다. 갑소유 X토지와 을소유 Y주택에 대한 교환 이야기죠. 우리 또 수험생분들은 교환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면 좀 어려워하세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알다시피 교환에 대해서는 매매에 관한 민법 규정을 그대로 준용하거든요. 교환에 대해서는 민법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교환이라고 나오면 그냥 매매로 바꿔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왜요? 교환에 대해서는 매매에 관한 모든 민법 규정이 그대로 준용이 되니까요. 교환 계약에 따라 각각 소유권 이전 등에 맞춰진 후 그 계약이 해제되었다. 계약 해제 소급표로부터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모두 고르는 거죠. 자, 1번. 해제 전이라면 선악불문하고 보호가 됩니다. 물론 완전한 권리를 취득하면 되겠죠. 따라서 X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을 경유한 자는 제3자입니다. 니은번 계약 해제 전 을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여 그에 기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친 사람도 등기를 했습니까? 이 사람도 뭐예요? 제3자입니다. 디귿번 계약 해제 전 갑으로부터 X주택을 임차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제3자로서 보호받으려면 등기까지 한 매수인과 임대차 계약을 해야 된다는 거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죠. 자, 근데 문제에서 각각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맞춰진 후죠. 그러면 이 사람은 등기까지 한 매수인과 임대차 계약을 한 사람이니까 제3자로서 뭐 받을 수 있습니까? 보호받을 수가 있습니다. 리을번은 아니에요. 앉는 자는 리을이고 답은 3번인 거거든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제가 꼴치장에서 꼴뚜기를 살 때 옆에서 고등어 산 아줌마는 제3자가 아니에요. 제가 꼴뚜기를 사가지고 그 꼴뚜기를 다른 사람한테 되팔았을 때 저한테 꼴뚜기를 대산 사람은 제3자겠지만 꼴뚜기 매매 계약과 상관이 없는 고등어를 산 옆에 아줌마는 뭐일 수 없어요? 제3자일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해제가 된 것은 토지고 건물을 매수한 사람은 제3자일 수가 없는 거죠. 동의하시나요, 여러분들? 그죠? 자, 내가 꼴뚜기를 살 때 옆에서 고등어를 산 사람은 뭐가 아니에요? 제3자가 아닌 것처럼 해제가 된 것은 토지라면 토지를 대산 사람은 제3자일 수 있지만 토지 위에 건물을 매수한 사람은 제3자일 수가 없는 거죠. 1번 계약 해제 전 X토지상의 을의 신축 건물을 매수한 사람은 제3자가 아니다. 따라서 4번은 3번이 됩니다. 4번입니다. 계약 해제 시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모두 고르라고 하네요. 기억입니다. 계약 해제 전 그 계약상 채권을 양수했어요. 자, 채권 자체를 양수하거나 채무를 인수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당사자적 지위가 승계되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제3자가 아니라 당사자예요. 따라서 채권을 양수하고 이를 피보존 권리로 하여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 채권 양수인은 제3자가 될 수는 없는 거죠. 기억은 아니네. 니은번 매매 계약에 의하여 매수인 명의로 이전 등기된 부동산을 계약 해제 전에 가압류를 집행한 자죠. 자, 이 사람이 가압류한 것은 뭐죠? 부동산인 거죠. 자, 부동산을 산 사람이 제3자인 것처럼 부동산을 가압류한 사람도 뭐죠? 제3자에 해당하는 거죠. 디귿번 계약 해제 전 계약상 채권을 압류한 자. 자, 채권을 양수한 사람이 뭐가 아니에요? 제3자가 아닌 것처럼 채권을 압류한 사람도 제3자일 수는 없는 거죠. 따라서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기억 디귿해서 3번이 답이 되죠.
다시 말씀드리면 채권 자체를 양수하거나 채무를 인수한 사람은 당사자이지 제3자가 아닙니다. 답은 3번이네요. 자, 이제 5번 문제입니다. 계약 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네요. 1번. 해제권자가 그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목적물을 자신의 과실로 인해 반환할 수 없게 된 경우죠. 자, 우리가 해제를 하게 되면 원상회복해야 됩니다. 따라서 스스로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를 자초했다면 해제권이 소멸하게 되거든요. 따라서 자신의 과실로 인해 반환할 수 없게 됐다는 말은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를 자초한 것이니까 해제권을 소멸한다.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2번. 자, 계약 자유 원칙상 임대차를 제외한 나머지 계약법의 모든 규정은 다 임의 규정입니다. 특약으로 달리 정할 수가 있으므로 2번. 당사자가 수인인 경우에 적용되는 해제권의 불가분성에 관한 규정도 임의 규정이죠. 따라서 당사자 특약으로 그 적용을 폐지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3번. 해제권의 행사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해제권 행사 여부 확답을 해제권자에게 채고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요. 채고했는데도 불구하고 해제권 행사하지 않는다면 해제권이 소멸되게 되는 거죠. 4번. 계약 해제 시 위약 시 해제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약정하지 않는 경우 어느 일방에 대한 약정 해제권의 유보,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법정 해제권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맞아요. 이 참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약정 해제권이 유보가 됐다는 말은 계약금이 수수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계약금이 수수됐다 하더라도 여전히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법정 해제는 여전히 가능한 것이니까 법정 해제권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5번입니다. 매수인이 매도인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함으로써 계약 해제권 행사하고 그 소장이 송달된 후 그 소를 취하했어요. 자, 우리가 해제권 행사는 단독행위입니다.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거죠. 따라서 해제권 행사했다면 이미 계약은 소급해서 뭐가 된 거죠? 실효가 된 것이죠. 따라서 그 소를 취하했더라도 이미 그 계약은 해제권 행사로서 소멸된 것이니까 이제 쌍방 모두가 더 이상 이행할 의무는 없는 거거든요. 따라서 그 소를 취하했더라도 이미 해제된 것이니까 본래 매매 계약 이행의 소를 제기하면 매도인은 해제했다는 이유로 의무 이행을 뭐 할 수 있어요? 거절할 수 있으므로 매도인은 매매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X고요. 따라서 5번이 답이 되는 거죠. 왜 갑자기 또 이게 안 써지죠? 5번이 답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해제가 됐다면 계약은 이미 해제권 행사로 소급해서 실효가 되고요. 그 소송이 취하됐더라도 해제권 행사 효과는 변함이 없으므로 상대방은 이행을 거절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답은 5번입니다. 6번입니다. 계약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우리 민법상 모든 의사표시는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묵시적으로 할 수도 있으니까 1번 계약 해제 의사표시는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오, 맞는 질문이고요. 2번 해지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했다면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는 질문도 맞는 질문이고 3번 토지 임대차죠. 최단 기간 보장하지 않죠. 따라서 그 기간에 약정이 없는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과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4번 해제권 행사는 부정적인 것이니까 전원에게 행사하게 되고요. 만약에 해제권이 소멸된다면 긍정적인 것입니까? 한 사람이거든요. 따라서 한 사람이라도 해제권이 소멸됐다면 다른 사람은 더 이상 계약을 해지할 수가 없으므로 4번 당사자 일방이 수인인 경우 호주 1인에 대하여 해지권이 소멸한 때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도 소멸한다. 맞는 질문이죠. 5번 합의 해제의 경우에는 이자 붙이지 않습니다. 합의 해제의 경우에는 별도로 손해배상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5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의 해지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한다. X가 되고요. 답은 5번이 됩니다. 7번입니다. 합의 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계약을 합의 해지할 때 원상 회복에 관하여 반드시 약정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맞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해지가 됐다면 소급해서 실효가 되는 것이고 약정이 없더라도 뭘 해야 돼요? 원상 회복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2번 계약이 합의 해제된 경우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채무 불이익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합의 해제는 채무 불이행이 아니니까요. 그뿐만 아니라 이자도 붙일 필요가 없잖아요. 따라서 3번 합의 해지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 대하여는 특약이 없더라도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해야 된다. X고요.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4번 계약의 합의 해지에 관한 청약에 대하여 변경을 가한 승낙을 했어요. 그러면 새로운 청약이죠. 합의가 안 이루어진 거죠.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거죠. 따라서 변경을 가한 승낙한 때 그 청약 효력을 잇는다는 질문은 O 맞는 질문이고요. 5번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합의 해제에 대해서는 민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채무 불이행이 아니어도 합의 해제할 수가 있고요. 또 반환할 것이 금전인 경우에 이자를 붙일 필요가 없고요. 또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제3자 보호 규정만은 합의 해제에도 적용이 되므로 5번 합의 해제의 경우에도 법정 해제와 마찬가지로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고 꼭 기억해 두셔야죠. 답은 뭐죠? 3번이 되네요. 자, 이번 영상 여기까지죠. 여기까지고 이제 다음 영상에서 레벨 3는 이제 계약법 강론 매매에 관한 문제로 들어가게 되고요. 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